안녕하세요. 낙서인간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우리 문단의 거목이시죠.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이 쓴 일본 산고입니다. 이 책은 생전에 선생께서 일본에 관해서 썼던 글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20살까지 일제강점기 하에서 보냈던 박경리 선생의 일본론은 피식민인으로서의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본인의 체험과 관련 자료들에 근거한 명쾌한 분석, 그리고 깊이 있는 통찰을 엿볼 수 있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참으로 많이 던져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박경리 선생의 일본 산고 중에서 일부 대목을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젊은 사람에게 더러 충고를 한다. 일본인에게는 예를 차리지 말라. 아첨하는 약자로 오해받기 쉽고 그러면 밟아버리려 든다. 일본인에게는 곤배상을 차리지 말라. 그들에게는 곤배상이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상대의 성의를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힘을 상차림에서 저울질한다. 몇 해 전의 일이다. 일본의 어느 잡지사 편집장이 내 집을 찾아온 일이 있었다. 그때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 것을 기억한다. 일본을 이웃으로 둔 것은 우리 민족의 불운이었다. 일본이 이웃에 폐를 끼치는 한 우리는 민족주의자일 수밖에 없다. 피해를 주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민족을 떠나 인간으로서 인류로서 손을 잡을 것이며 민족주의도 필요 없게 된다. 나는 일본의 양심에 기대한다. 전쟁의 책임이 천황에게 있다 하여 테러를 당한 시장이라든가 왜곡된 자기 저수를 바로잡기 위해 재판을 건 학자라든가 다나카 씨와 함께 신동아의 글을 쓴 다카사키 소지 같은 분, 그 밖에도 진실을 말하는 여러분이 계신 줄 안다.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지만 그런 양심이 많아져야 진정한 평화를 일본은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에토라는 평론가는 천황은 아마도 미국에 무조건 항복을 안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오늘까지 계속 살아계시지 않았나 싶다. 라고 말했다. 감상에 흠뻑 젖어서 눈물 콧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은 도대체 그들 지식인들은 왜 그 많은 동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책임을 묻지 않는 걸까? 그 많은 죽음의 책임자, 한 인간의 장수를 어찌 그토록 눈물겹게 감격해 하는 걸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신국이며 현인신이기 때문일까? 세속적 정치에 무관한 것도 신이기 때문일까? 에도시대 신도의 일파인 후소교, 짓고교가 제창한 소위 일본은 만국의 종주국이며 후지사는 지구의 정신이요 진수라. 이 황당한 생각은 속으로야 믿을 리 없겠으나 오히려 지식층에서 부활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들은 조선, 만주, 타이완을 반환했다는 말 대신 잃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얼마 전 독도 망언이 있었을 때 반환이 아닌 잃었다는 그들의 발상을 생각하며 쓰게 웃은 일은 있었지만 사람의 일로서는 설명이 안 되고 오로지 만사형통인 신의 세계에서만이 있을 수 있는 일. 왜냐하면 그것에는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그렇다면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이나 지식인이 무엇에 필요하단 말인가? 와타베시의 말이지만 전쟁을 성전이라는 세계사적 신화를 만들어서 정당화하는 것. 그건 역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에는 신을 모셔오는 것이다. 참 편리하고 생광스러운 물건이다. 전쟁은 문화의 어머니요 어쩌고 하는 말도 생각이 난다. 일본 지식인들의 대부분은 한국인의 분노를 지겹고 불쾌하고 귀찮아한다.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하면서도 철도를 도와주었느니 학교를 세워주었느니 아무도 그것을 부탁한 바 없는 일을 좀스럽고 째째하게 늘어놓는 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간간히 들려오는 침략이 아니라는 망언에 대해서도 무반응이다. 그들의 계속되는 망언은 괜찮아도 한국인의 분노는 왜 지겨운가? 사리를 명백하게 하지 않는 이상 잘못은 되풀이된다. 과거지사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데서 오는 근심이다. 장차 세계에서 인류라는 차원에서 일본은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인류에 속하는 일본인 역시 오늘 군비 확장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자결하지 못하는 모친의 목을 조르는 아들의 비극이 없기 위하여.
요즘 젊은 세대는 일제와 우리의 내력을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험자로부터 전달되는 간접 경험은 그런 만큼 관념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해왔다는 것, 따라서 우리의 원한도 일방적일 수밖에 없고 의식 깊은 곳에 물려있는 증오의 가시는 여간하여 뽑아내기 어렵다는 이것이 세대를 불문하고 우리들 공통된 감정이며 인식이다. 한데 나는 언제부터인지 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들의 의식 깊은 곳의 원한이 더 오래이며 큰 것인지 모른다는 생각. 우리가 저들에게 피해준 일이 없고 값진 문화를 전수했으며 나라의 기틀을 잡아주었거늘 원한을 가질 이유가 없지 않은가. 반분해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잠재된 과거의 열등감이 우리 민족 문화를 짓이기려 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정복자의 속성이라는 꽤 관대한 생각도 해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집요함은 열등감의 발로나 정복자의 속성으로는 설명이 충분치 않았던 것이다. 한일 회담의 주역들이 민족의 핏값으로 푼돈 얼마를 받아내어 역사적 치욕을 창출해낸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나갔을까. 일본 수상 가이후 도시키가 파고다 공원에 나타난 그날, 정신대에 대한 항의와 사과하라는 피켓을 들고 외치는 여성들 모습을 TV 화면에서 본 일이 있다. 겨울바람에 구르는 낙엽처럼 쓸쓸한 풍경이었다. 기왕지사 철판 깔고 온 가이후는 그렇다 치고 입이 마르게 애국애족을 외쳐온 지도급 인사들은, 지도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 풍경을 어떤 심회로 바라보았을까. 전국을 뒤흔들었던 성고문 사건을 독자들은 기억할 것이다. 당시 투쟁했던 사람,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시민들, 그분들은 또 어떤 가슴으로 바라보았을까. 펜을 들고 사는 소위 작가라는 내 자신은 한일 합방을 늑대 이빨에 찢기는 양의 비극으로 비유한다면 수많은 이강산의 딸들이 일본 병사의 화장실 역할을 했던 일은 무엇으로 비유해야 하는지 침묵하는 이 땅 남성들에게 묻고 싶고, 만일 저 아우슈비츠의 참혹함보다는 낫다고 자위하는 리얼리스트가 있다면 우리는 인간임을 사양할 밖에 도리가 없을 것이다. 한 사람 책임지는 자 없고 벌받은 자 없는 그들에게 푼돈 얻어낸 청풍당상에 그야말로 더럽혀지지 않았던 양반들, 차라리 그것은 희극이다. 혹자는 말하리라. 그 푼돈도 우리 발전의 미천이 되었노라고. 그러나 자로는 잴 수 없고 저울로도 달 수 없는 가치도 있다. 그 가치로 인하여 우리는 인간인 것이다. 아무리 직물적 세태라 해도 우리는 그 이상의 가치를 꿈꾸며 산다. 물질도 있어야 하고 계산도 해야 하지만 삶의 존귀함도 있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 문화의 본질, 인간다운 연유도 거기 있으니 말이다. 물질과 계산에 편중한 일본인들, 그들은 지난날을 잊은 듯 부담 없이 이 땅을 밟는다. 어디서든 흔히 마주치게 되는 일본인. 그러나 상투적인 그들 표면보다 내면에 숨겨졌을 서늘한 칼날이 왜 자꾸 가슴에 와닿는 걸까? 일제 때 미신을 소탕한다 하여 무녀들을 잡아 가두었던 그네들이 한편으론 조선의 맥을 끊겠다고 봉오리마다 쇠기둥을 박았던 섬뜩한 그 일이 연상되면서 어찌하여 그들은 그토록 광란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그 광란의 뿌리는 무엇일까? 일본은 아이누, 유구, 대만에 대해서는 부인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조상에 관한 한 민족 원류에 관해서 그들은 부인한다. 한국의 원류를 부인하면서 한국의 모든 것을 부인한다. 집요하게, 광적으로. 새삼스런 얘기, 그야말로 지겹게 새삼스런 얘기지만 과거 일본의 역사학, 특히 국사학의 학자들은 황국사관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역사에 무수히 많은 땜질을 했고 또 많이 쏟아내고 했으며 한일 합방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도 다 아는 일이거니와, 그러나 안다는 그 자체는 무의미한 일이었다. 사실이 이렇고 저렇고 해봐야 소용이 없고 학자의 양심 운운했다가는 바보가 된다. 쏟아내고 땜질하고 그 자체가 일본 학자 그들에게는 진리요 진실이요 바로 그것이 지고선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개인의 사고를 그토록 붙들어맨 일본의 국가 권력은 놀랍다.
그것도 장구하게 유지해왔다는 것이 더욱 놀랍고 유례없는 일이다. 그러나 바로 그러했기 때문에 기능과 세기가 우수하면서도 일본은 항상 남의 틀과 본을 훔쳐오거나 얻어와서 갈고 닦고 할 밖에 없었다. 본과 틀이 없는 나라, 그들의 정치 이념은 창조의 활력이 위축된 민족을 만들었던 것이다. 오늘이라고 다를 것이 없다. 날조된 역사 교과서는 여전히 피해받은 국가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고 고래 심줄 같은 모렴치는 그것을 시정하지 않은 채 뻗치고 있는 것이다. 가는 시냇물처럼 이어져 온 일본의 맑은 줄기, 선병질 저기리만큼 맑은 양심의 인사, 학자들이 소리를 내어보지만 날이 갈수록 작아지는 목소리, 반대로 높아져 가고 있는 우익의 고함은 우리의 근심이며 공포다. 일본의 장래를 위해서도 비극이다. 아닌 것을 그렇다 하고 분명한 것을 아니라 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그 무서운 것이 차츰 부풀어 거대해질 때 우리가, 인류가 누구보다 일본인 자신이 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 씨가 마르게 사내들이 죽어간 제2차 세계대전, 일본의 악몽은 사람이 현인신으로 존재하는 거짓의 그 황도주의 때문이다. 가타비라 같이 속이 비어있는 신국사상에 매달려온 일본인의 역사의식, 그것의 극복을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자유롭게 사고하는 사람으로 야심 없는 이웃으로 마주보기 위하여, 그리고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한일합방을 전후해서 제2차 세계대전 종결까지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는 가장 가혹한 땅의 유린과 생명 학살의 도가니였고 우리 민족은 살아남기 위해 민족주의의 불꽃을 간직해야만 했다. 그러면 광복 후 우리는 민족주의를 극복해야만 했는가? 그렇지가 않다. 역사는 시작되었고 근세, 반세기 동안 약자는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국토가 유린당하고 민족이 살육당했던 제국주의 식민시대 죽지 않기 위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우린 민족주의 반일 사상의 불꽃을 간직해야만 했다. 그러나 광복 후 과연 민족주의 반일 사상은 쓸모없이 되었는가? 그렇지가 않다. 세계의 현실은 여전히 약자의 호주머니를 강자는 털어내고 있으며 99섬의 곡식을 가진 자가 한 섬 가진 자로부터 빼앗아 100섬을 채우려는 이것이 오늘날의 민족과 민족 간의 현실인 것이다. 뿐인가, 영토의 침략보다 더욱 악성인 것은 땅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장본인은 누군가? 이득을 많이 챙기는 자다. 많이 벌어들이는 만큼 땅을, 지구를 파괴하고 황폐를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팽창주의는 과거와 다를 것이 없다. 그 해악도 다를 것이 없다.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 혹은 무관심을 나타내는 일부 지식층의 이상주의 혹은 지성을 나는 지적 허영으로 본다. 토지의 일본인 오가타 지로는 코스모폴리탄이다. 그는 강자 편에서, 가해자 편에서 양심을 지켜 비판하는 세계주의자다. 그러나 피해자가 불이익을 안고 과연 평등의 세계주의로 갈 수 있는 걸까? 허구요 망상이다. 한국인의 반일이 모두 그런 논리에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분풀이라는 본능적 감정인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정치적 차원이지만 일본인의 의식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일본은 왈가왈부할 처지가 못 된다. 그것은 과거의 잘못보다 오늘의 잘못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국인의 분을 풀어주지 않았다.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였지만 그들은 거의 보상하지 않았다.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통분이 무슨 사과인가? 그러고도 욕을 안 먹겠다는 것은 뻔뻔스런 일이다. 가와무라 씨는 한글 세대는 반일이라는 대전제를 전면에 세우고 있으나 구체적 체험과 연구 관찰이라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다만 반일이라는 민족 교육으로 길러진 지식과 근본적 이미지에 의해 일본을 단죄, 규탄하는 태도를 가지기 일수다 했는데 동감이다. 그러나 동감의 뉘앙스는 상당히 다르다. 도식적인 교육을 떠나 생생한 역사적 사실, 역사적 입김에 접할 수 있다면 한글 세대는 무조건 감정적 시비를 떠나 조목조목 따지고 넘어가는 사상적 강화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의 전후 세대도 우리 한글 세대에 대한 불만을 사실에 입각하여 반박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관찰하고 연구해야만 한다. 대로는 결코 일방통행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가와무라 씨의 성실한 우려를 나타낸 말이 있다. 그것은 커다란 틀 속을 말한다면 서로 근대화를 절대로 하고 그것에서 뒤떨어지는 정도에 따라 서로가 서로를 비웃는 것 같은 구조가 극동의 아시아 속에 낭질과도 같이 끼워 맞춰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 양국 간의 증오가 지극히 저질 상태인 것을 말하려고 했다기보다 그것은 엄청난 문화의 후퇴를 의미한다. 그것은 결코 민족 간의 대립을 말한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세계가 그릇된 방향으로 파멸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물질보다 정신의 측면에서 우려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에서 나는 뜨거운 동지애를 느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고 경제적 동물로 의식의 야만 시대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을 말한다.